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교의 진화심리학, 왜 진화, 에볼루션은 비교를 만들었는가, 이 제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의기소침해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혹은 자기보다 미흡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해진,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죠. 이렇게 우쭐해진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비교하지 말라는 조언을 여러분들이 또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신 후에 비교하지 말라는 조언이 정말 진정한 조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뜸들이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해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행위나 생각은요, 사실 우리 뇌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시스템이에요. 컴퓨터로 비유하자면은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시스템은 디폴트 값이죠. 기본 설정 값입니다. 디폴트 설정이에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비유하자면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는 이런 기본 설치 앱들이 있거든요.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지우려고 했는데 이건 안 지워진대요. 마치 그런 어플리케이션처럼 기본 설치 앱 디폴트 값입니다. 자, 이 측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우리 뇌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값이 바로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값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딱 떨어지는 문제예요. 인간은요, 비교를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뇌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비교인데 이걸 어떻게 빼겠어요? 어떻게 이걸 제거하겠어요?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가 우리 뇌의 시스템으로 발현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비교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비교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죠. 어떠세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되게 좀 허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조언으로서 기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이 불편함, 약간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제가 예측해 보건데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국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비교는 결국에 나쁜 거 아니야? 비교는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니야? 에볼루션이 진화가 아무리 이거를 우리 뇌의 기본 시스템으로 남겨놨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걸 남겨놓은 거야? 왜 우리 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겠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핵심이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는 좋다, 나쁘다라는 이런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는요, 우리네 시스템이고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공학적 기술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할까요? 엔지니어링한 이 테크놀로지하고 되게 비슷해요. 공학적 기술하고. 컴퓨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사용법에 따라서 이제 좋게 사용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컴퓨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요, 해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막 삽입하고 자료를 빼내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막 못쓰게 만들어 놓고 막 돈을 요구한 다음에 돈을 내놓으면 내가 네 컴퓨터를 복구시켜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컴퓨터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걸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우리 뇌에 탑재되어 있는 이 비교라는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라는 시스템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사람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또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좋은지 나쁜지가 달라지는 거죠.
비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나쁘게 쓰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교를 쓰면은 나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비교 자체가 뭐 좋다기보다는 그거를 좋게 쓰는 사람에게 좋은 거죠. 그 비교를 건강하게 쓰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럼 비교를 좋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또는 나쁘게, 건강하지 않게 쓴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비교를 나쁘게 쓴다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비교를 나쁘게 쓴다는 건요, 첫째, 지나치게 자주 비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막 비교하고 순위로 막 매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나쁘다는 관점은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비교해, 막 지나치게 과도하게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해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모든 걸 비교하는 게 나쁜 거죠. 두 번째, 하향 비교만 하는 거. 자기보다 뭔가 미흡한 사람, 못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비교의 방식은 쌍방향적인 거예요. 아니, 양방향이 있는 거예요. 상향 비교, 위로 하는 비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하고 하는 비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향 비교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방식의 비교예요. 근데 항상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향 비교만 하거든. 예를 들면 실력은 부족한데 자존심만 강해요. 그럼 하향 비교만 합니다. 자기애가 강하고 막 나르시시스트인데 아주 그냥 나르시시즘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실력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하향 비교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보면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자신에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 더 미흡한 사람과 비교하는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이런 비교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비교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비교를 좋게 쓴다는 거, 건강하게 쓴다는 건 뭘까요? 우리네 디폴트 시스템을 잘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앞에 설명한 나쁜 비교를 다 반대로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뇌 시스템으로 비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서 막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삶 자체를 비교로 도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끝마다 비교를 하는 의식이 자리 잡아서 일종의 비교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네가 자연스럽게 비교해 줄 때 그냥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비교죠. 두 번째,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 이게 건강하고 좋은 비교입니다. 사실 우리 뇌 자동 시스템에 맡겨두면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를 늘 적절히 해줘요. 의식적으로 막 모든 걸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향 비교를 많이 하게 되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의 의식, 의도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상향 비교를 무시하게 되고 하향 비교만 즐기게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네가 해주는 상향 비교도 수용해서 더 발전할 점, 내가 더 나아갈 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점, 배울 점을 찾아야 되고요. 하향 비교도 수용해서 또 때로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그럼 우리 뇌는 이런 비교라는 가치 중립적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탑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사실 구석기 시대, 뭐 길게는 10만 년, 6만 년, 또 짧게는 6만 년에 걸쳐서 막 발전해온 시스템이에요. 막 수만 년에 걸쳐서 발전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 수만 년에 걸쳐서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탑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남겨져 있는 걸까요? 왜 탑재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집중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교는요, 진화가 우리 뇌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또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또 이런 비교를 토대로, 즉 자기의 지위를 깨닫고 자기의 능력을 깨닫고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한 다음에, 즉 비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진화가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발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나는 이런 것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거구나. 그럼 그게, 아, 나 이거를 더 발전시키는, 이거를 나의 정체성으로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정체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미흡하니까, 저 사람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보완하고 더 잘 해 나가야 되겠다.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되겠다. 이것도 자신의 정체성 발달에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비교는요, 인간의 정체성 발달, 또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파악,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 이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 탑재되어 있는 거고, 지금까지도, 이 21세기까지도 우리 뇌가 기본 설정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중립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능력을 지나치게 거부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지나치게 남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네가 비교해주는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아주 비교를 무시하거나 또 너무 자주 비교하면서 비교를 잘못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이 비교, 우리네에 탑재되어 있는 이 비교 시스템은 여러분을,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교의 진화심리학적인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이국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